안녕하세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입니다. 5월 8일 드디어 GV70 페이스리프트 차량의 가격표가 공개되었습니다. 기존 모델과 페이스리프트된 차량의 가격표를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기본 옵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차량가가 5,040만원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 차량 같은 경우에는 5,380만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차이는 34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도대체 300만원이나 오를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외관에는 일단 먼저 포피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전륜 아노다이징 실버 모노블럭 포피라고 써져 있는데요. 아노다이징 해서 만들었다. 아노다이징 우리가 전류를 통해서 이제 색깔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포피 브레이크가 들어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으로 바뀐 걸 살펴보면 MLA 헤드램프가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풀 LED 헤드램프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세밀한 렌즈들이 들어간 헤드램프다. 더 밝다, 비싼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듀얼 머플러에서 히든 머플러로 변경이 되었고요.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가 전면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후방에는 추가되진 않았고 전면에만 이쁘게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바뀐다.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라이트가 이쁘게 나온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후륜에는 스타일링 커버가 들어가면서 색깔을 같이 맞췄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사양의 안전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면 후추팡 충돌 방지 보조가 좀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이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잔측 깜빡이를 켜고 주행을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옆에 차가 있어서 사각지대에 차가 있었다. 그러면 얘가 핸들도 좀 틀어주고 브레이크도 밟아주는 그런 보조 기능을 했었는데 주행 중에는 경고만 해준다. 삐삐삐 경고만 해주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행 중에 이렇게 보조 기능까지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를 집어넣어야지만 주행 중에 얘가 보조 기능까지 한다. 여기서 말하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의 보조 기능은 어떤 것까지 진행이 되느냐? 전진으로 출차할 때만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전진으로 차를 빠지려고 하는데 여기에 차가 온다. 그럴 땐 브레이크도 밟아준다. 요 얘기까지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사양 중에 편의를 또 어떤 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제네시스 디지털 키가 있었는데 이제는 디지털 키 2로 변경이 되었다. 지능형 엔진 오일 교환 알림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번 가격표에는 그게 빠졌어요. 이게 실제로 기능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굳이 내세울 기능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뺀 건지는 한번 실제로 차량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사양 중에 시트를 한번 살펴보면 변경된 건 따로 없어요. 기존 모델과 동일하게 같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사양 중에 인포테인먼트는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5세대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를 썼었다면 요번 페이스리프트된 차량은 6세대 인포테인먼트 CCIC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적용이 되어서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가 쭉 통합이 됐습니다. 그거 그렇게 변경이 됐고 또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스트리밍 베이직이라고 해서 5년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건 어떻게 된 거냐? 월 7,700원짜리의 스트리밍 플러스가 5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고음질 음악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무상으로 5년 동안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OTT 구독료는 따로 납부를 해야죠. 그거를 차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340만원 과연 이게 인상이 될 만하냐 안 하냐 개인적으로 물어본다고 하면 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변경된 것들을 살펴보면 27인치의 통합형 디스플레이가 쫙 적용이 되었고 MLA 헤드램프 적용됐고 포피 브레이크 그 다음에 CCIC도 적용이 됐고 스트리밍 플러스도 5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이 되는 거 이런 것들 다 살펴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 사양들은 이 정도까지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엔진 2.5 할래, 3.5 할래, 색상 어떤 걸로 할래, 그다음에 4기 할래, 그냥 2류 할래, 휠 타격 어떻게 살 거야? 이런 필수적인 선택 같은 것들은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부터 살펴보면 3.5 터보는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기존에는 3.5 터보를 진행을 했을 경우에 반드시 AWD 4륜을 선택을 했어야 됐었지만 이번에는 3.5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2륜이 적용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가격이 내려간 거죠. 기존에 3.5 가솔린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949만원에서 4륜이 빠진 297만원을 빼면 652만원 정도가량이었는데 이번 3.5로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된다면 550만원이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4P 브레이크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아마 싸진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륜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가격보다는 3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 이 정도는 뭐 괜찮다고 좀 보고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글로시 컬러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색상 세레스 블루라는 게 추가가 됐고, 무광 컬러도 마찬가지로 세레스 블루가 추가가 되면서 한 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휠 타이어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2.5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19인치를 추가하게 되면 11만 원이 인상이 되어서 110만 원이 됐고, 2.5 가솔린에 21인치를 진행한다 그러면 기존보다는 4만 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오는 가격은 3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4P 브레이크가 같이 적용이 됐고 스타일링 커버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었는데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건 좀 아쉬운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3.5 가솔린에서 21인치를 추가하게 된다면 이전보다 1만 원이 추가가 돼서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인치로 하지 않고 19인치로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21인치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18인치 기본 휠에서는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19인치를 선택하게 되면 110만 원을 추가를 해서 옵션을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3.5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장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엑셀렌션 1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면 기존보다 2만 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스핀 브러시드 패턴에서 헤어라인 브러시드 패턴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엑셀렌션 2를 진행하게 된다면 기존보다 3만 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웨이브 라인 무드 라이팅에서 엘레강스 라인 무드 라이팅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흥흥흥하는 스포츠에서는 어떻게 변경이 되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2.5 가솔린 기준으로 해서는 405만 원이었었는데 이번에는 315만 원만 하면 스포츠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된 이유 어떤 거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스포츠 모드로 진행했을 땐 반드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갔다면 이번에는 선택 사양으로 남겨둔 거고요. 때문에 당연히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5 터보는 21인치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2.5 가솔린과 약 20만 원의 차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스포츠 모델에서 휠과 타이어를 변경할 때는 어떤 차이가 발생이 되느냐? 2.5 터보에서 21인치로 변경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는 119만 원이었었는데 이번에는 33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거냐? 21인치로 변경이 되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차이가 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만 밑장빼기냐? 그 다음에 3.5 터보에서 뭐 썸머 타이어로 하시거나 일반 타이어로 진행하시거나 추가 비용은 없다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모델에서 내장 디자인은 어떻게 변경이 되느냐? 스탠다드 1, 2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모델에서는 스탠다드로 진행하게 되면 인조 가죽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모델에서도 천연 가죽으로 진행이 된다. 단계별로 일반 모델보다 한 단계씩 더 좋은 가죽이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기존 모델하고 가격 차이는 3만 원 정도의 인상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될 옵션도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선택 옵션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보면서 어떻게 변경이 되었고 가격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파퓰러 패키지 1하고 2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파퓰러 패키지 1을 먼저 살펴보면 기존 가격은 415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이렇게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 파퓰러 패키지 1에는 하이테크 패키지가 빠졌습니다. 하이테크 패키지에는 어떤 게 들어갔었느냐? 12.3인치를 적용시킬 수 있는 옵션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부터 27인치 디스플레이를 기본적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 옵션을 넣어야 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면서 하이테크 패키지에 포함되었었던 전방주시 경고와 그 다음에 지능형 헤드램프 같은 것도 이게 좀 애매해버리니까 요거를 아예 다 빼버린 겁니다. 그걸 빼버리면서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에 그걸 같이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테크 패키지는 아예 삭제가 됐다. 그러면서 기존의 파퓰러 패키지 2에 적용이 되었었던 2열 컴포트 패키지를 패키지 1으로 집어넣게 됐어요. 여기에서 나왔었던 2열 컴포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1만 원 정도 인상이 됐지만 따로 변경된 것은 없었습니다. 선택 사양으로 진행이 됐던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18인치는 적용이 안 되고 19인치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선택이 가능하다. 그리고 21인치로 선택을 한다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굳이 선택하실 필요가 없다. 기존 모델과 대비해서 1만 원 인상이 됐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2만 원 인상이 됐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만 원 인상이 됐습니다. 컴포트 패키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어떤 것들이 바뀌었냐? 먼저 동승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무드 큐레이터라고 해가지고 향
향기 카트리지가 3개가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운전을 하면서 선택했었던 카트리지에 향기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이게 원래 기존에 GV80하고 G90에만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GV70에 이 기능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된 건 앞좌석 콘솔 암레스트 수납함에 자외선 살균 기능이 적용이 되었고 디지털 센터 미러가 추가가 됐으며 기존에 있었던 스마트 카드 키가 빠졌습니다. 왜냐? 디지털 키 2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카드 키가 필요하지 않아진 거죠. 옵션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에 168만 원이었던 게 이번에 260만 원으로 약 92만 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가된 기능들을 한번 살펴봤었을 땐 뭐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라는 수준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 원격 주차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주차 구획선 인식과 사선 주차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추가적으로 전방과 측방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차 충돌 방지 보조로 변경을 했어요. 후방뿐만이 아니라 전방도 되고 측방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거겠죠. 그 다음에 전후방 주차 거리 경고뿐만이 아니라 측방에도 주차 거리 경고가 들어갔다. 그 다음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원래 있었잖아요. 그게 빌트인 캠 패키지로 빠졌습니다. 기존에는 178만 원이었던 게 17만 원 인상이 되어서 195만 원으로 변경이 됐다. 이런 안전 사양들이 많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살짝 좀 정말 이런 기능이 필요할까 싶은 것들이 이제 바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에 들어간 건데요. 기존의 하이테크 패키지라고 써져 있었던 기능들이 전방 주시 경고, 그 다음에 지능형 헤드램프, 요게 이제 여기로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본으로 적용되었었던 주행 중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여기에 또 포함이 된 겁니다. 이 기능은 웬만하면 기존에 넣어줬으면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걸 꼭 굳이 따로 빼놨어야 되냐. 그래서 기존에 148만 원이었던 게 이번에는 200만 원으로 52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납득할 만한 부분이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열 컴포트 패키지 아까 설명드렸죠. 변경 없이 1만 원 추가가 됐습니다. 아웃도어 패키지 옵션이나 가격 변동 없이 그대로 이어졌고요. 기존에 렉시콘 사운드를 썼었던 게 이번에 뱅에론 옵슨으로 사운드를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의 렉시콘 사운드에서는 15개의 스피커가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16개로 변경이 됐고,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 그래서 기존에는 129만 원이었던 게 170만 원으로 41만 원이나 인상이 됐습니다. 뭐 가격 측정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빌트인 캠 패키지도 한번 살펴보면 74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11만 원이 인상이 됐지만 인상될 이유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어시스트 패키지 1에 들어갔었던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이쪽으로 빠졌는데 뭐 이거는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전 그렇긴 하지만 빌트인 캠 2가 요번 이제 빌트인 캠 패키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음성 녹음도 되고 QHD 화질로 고화질로 녹화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보조 배터리까지 85만 원 이 정도 기능으로 싸제로 블랙박스를 달라 그러면 어차피 한 4~50만 원짜리 블랙박스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순정으로 쓰는 게 낫다. 인테리어 디자인도 변경된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기존에는 오션웨이브 블루, 파인그로브 그린 투톤이 삭제가 됐고요. 그러면서 신규적으로 적용이 된 게 어반 브라운, 프로즌 그레이 투톤이 신규 적용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니쉬 같은 경우에도 스핀 브러시드 패턴에서 헤어라인 브러시드 패턴으로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 라인 무드 라이팅이 엘레강스 라인 무드 라이팅으로 변경이 됐다. 그러면서 스포츠 모델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지오메트릭 패턴에서 다이몬드 브러시드 패턴으로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1 선택하게 되면 자카드 패턴 리얼 가본으로 변경이 된다 정도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같이 진행해 주시고, 자, 이렇게까지 제가 옵션 변경된 것들은 어떻고 어떤 옵션이다 뭐 이런 것들 쭉 정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이었습니다. 안녕.